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참 오래 망설였습니다. 사실 전 요즘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불안해 하는지,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또 왜 그렇게 외로움을 말하지 못하는지를 매일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어서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또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감정은 향기처럼 공기 중에 흩어지고 그 향기를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있다.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향기. 너무나도 감각적인 단어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본능적이고 진실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역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냄새에 기대해 살아왔다는 걸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향기는 제 삶에서 직접 체득한 위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냄새들입니다. 저를 살게 했던 향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살아가는데 이유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은 저와 함께 잠시 향기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인생은 향기 여행이다. 나를 살게 하는 냄새들. 냄새.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냄새와 향기는 우리의 감정, 기분,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저는 언제부터 냄새, 향기에 관심을 가졌는지, 냄새는 또는 향기는 우리의 감정과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향기를 우리 일상생활에 잘 활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건지,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세요? 어떤 냄새 싫어하세요? 그 냄새로 떠오르는 기억이 행복한 기억인가요? 아픈 기억인가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냄새와 향기 서로 다른 걸까요? 냄새는 코로 맡아지는 모든 것이 냄새고요. 그 중에서 향기는 그 냄새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향기라고 부른답니다. 냄새 지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냄새에도 지문이 있다. 냄새는 화학 감각이니까 지문이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 사람, 단세포 생물은 나름대로의 그 생존 본능의 화학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기름진 화학물질은 냄새가 없죠. 메탄가스, 일산화탄소 등등 그 TBM이라고 하는 달걀 썩는 냄새 있죠. 그걸 주입해서 위험한 독극물이라는 경고를 하죠. 냄새가 없으니까. 그리고 순수한 공기라고 하면은 78%가 질소, 21%가 산소고 나머지 1%가 이산화탄소, 헬륨, 네온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도 냄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23,000번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또 겨드랑이 땀 있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날 때도 공포의 땀 냄새 하고 또 기분 좋고 행복할 때 나는 땀 냄새가 다르죠. 그래서 냄새 지문이 다 다른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물, 동물, 식물, 심지어 단세포 생물, 물건들도 저마다 고유의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짝짓기 할 때 첫눈에 반하는 걸까요? 첫 냄새에 반하는 걸까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겠지만은 사실은 첫 냄새에 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동물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겠죠.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동물, 식물에는 그 자체의 고유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도 다 다른 냄새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냄새가 있을 거고요. 당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냄새가 모두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채취는 원래 갖고 태어난 유전인자에 따른 냄새,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른 냄새, 또는 생활 습관, 살아온 배경에도 모두 냄새가 다르게 적용되겠죠. 물리적,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식은땀을 흘리게 되고 긴장의 호르몬이 분비되면 땀샘을 통해서 불쾌한 냄새가 나겠죠. 사랑할 때 편안하고 행복하면 기분 좋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좋은 향기가 날 겁니다. 또는 같은 로션이나 향수를 사용해도 사람마다 다 다른 향기를 갖습니다. 향기 분자가 그 피부에 혈관을 타고 들어가 온몸으로 퍼져서 그 사람의 체취와 섞여 다시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만의 향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냄새를 보통 향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향기라는 거는 기분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향기란 후각신경에 의해 감지되어지는 휘발성 물질의 냄새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패트릭 G. 스킨트의 소설 향수 읽어보셨나요?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게 2000년 초에 그 독일 작가가 쓴 향수라는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18세기 말에 주인공의 이름이 장 그루누이인데요. 장 그루누이는 냄새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후각을 지닌 주인공 장그루누이는 정작 자신의 몸은 아무 냄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냄새를 갖고 싶어서 25명의 순수한 향을 가진 소녀들을 살해한 뒤 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뽑아내서 최고의 향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약간 그로테스크하지만은 그 향수라는 소설을 읽고 저 나름대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를 위로해주는 향기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죠. 여러분, 그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루스트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름은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합니다. 그 작가는 어느 겨울날 홍차에다가 마들렌 과자를 적셔서 한 입 베어문 순간에 어릴 적 고향에서 숙모가 내어주곤 했던 마들렌의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그 숙모의 어떤 따뜻한 그러한 숙모의 향기, 숙모를 떠올렸죠. 프루스트의 머리에 펼쳐진 고향의 기억은 그의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지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향기가 기억을 이끌어내는 것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특유의 홍차의 마들렌 과자, 그 특유의 냄새를 맡게 되면은 그 시절의 추억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는 아픔처럼, 따뜻한 위로처럼, 그리고 생각하기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억처럼 평생의 습관이나 트라우마로 남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분 좋은 향기로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나 불안한 감정이 들 때요, 저는 엄마의 냄새를 떠올리면서 위안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은요, 막 그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막 저려오고요, 턱 밑이 뻐근해지고 아비마가 막 이렇게 당기면서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또는 어디선가 다이알 비누 냄새, 그리고 코티분 냄새, 그런 엄마의 채취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 추운 겨울에 아니면 뜨거운 여름에 이러한 엄마의 냄새가 느껴지는데요. 대부분 제가 마음이 좀 힘들 때 또는 긴 여행으로 여행지에서 지쳤을 때, 그럴 때 그 엄마의 냄새가 그리워집니다. 엄마 냄새 말고 또 제가 좋아하는 냄새가 또 있어요. 제 딸들의 그 어렸을 때, 한 5-6살 됐을 때 애들의 싱그러운 오이 속살 냄새거든요. 그 오이 속살 냄새 나는 딸들을 안고
잠이 들면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5, 6살 된 딸들의 오이 속살 냄새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고요. 지금 그 딸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 어른이고 엄마지만, 그래도 제게는 5, 6살 때 그 어린 딸의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제 그런 냄새의 기억이 있는 거죠. 태아의 뇌, 아기의 뇌나 성인의 뇌나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는 거는 똑같은데요. 어른이 되면서 시냅스의 연결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냅스의 연결망이 많아진다는 거는 경험하고 기억하는 시냅스의 양이 풍부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이뇌와 어른뇌의 차이라고 합니다. 경험에 따른 감성의 뇌, 이성의 뇌가 커지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 냄새를 쫓아서 젖을 문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생아에게 엄마 젖과 다른 사람 젖을 묻힌 헝겊을 코에 대주면은요, 엄마 젖 냄새를 100% 구분한다고 합니다. 과연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게 엄마 냄새를 각인하는 걸까요? 후각은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각이고요. 347가지의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시각은 태어나서 한참 후에 발달하고 활성화되는데, 후각은 태어난 지 임신 20주 이후의 냄새를 맡는 후모가 만들어지고요. 후모의 신호를 판독하는 뇌도 상당히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일 때, 임신 20주가 된 태아일 때는 벌써 냄새를 맡는 기관이 많이 발달한다는 이야기죠. 후각은 그 어떤 감각세포보다 빨리 뇌에 전달되는데, 태아는 바깥 세상의 냄새를 직접 맡을 수는 없지만 양수 속의 냄새를 각인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양수의 냄새는 엄마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엄마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 기분이 좋아지면 뇌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태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으면서 맡았던 엄마의 살냄새를 즉각적으로 뇌 속에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엄마 품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익숙함이 평생 뇌 속에 기억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요, 당신도 저처럼 어떤 냄새 하나로 울컥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서 꺼냈습니다. 어릴 적 아빠 코트에서 풍기던 담배 냄새, 첫 출근 날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방 안에 남은 샴푸 냄새. 그건 그저 냄새가 아니죠. 삶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묻어난 기억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살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향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곁에 머물고 위로가 되는 그런 향기 말이에요. 당신에게도 분명 당신을 살게 했던 또는 위로가 되었던 냄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냄새를 기억하세요. 그건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증거이자 바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입니다. 인생은 향기 여행이다. 나를 살게 하는 냄새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낭독다방에서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